자, 기분 많이 분노가 치미시고 답답하시고 그러시죠? 그래서 분위기를 확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훈아 씨의 명곡 수많은 곡들이 있는데 그중에 홍시라는 노래가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그런데 사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와, 나훈아 씨가 참 대단합니다. 그래, 이 노래 리메이크 해봐라 라고 뭔가 허락해준 가수가 있답니다. 대체 누굴지 이 원곡도 들어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 새라. 비가 오면 비 젖을 새라. 험한 세상 넘어질 새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 새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대박 사건 홍종성 기자님, 홍시가 홍시를 부릅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본인 이름하고 똑같은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사실 이 홍시라는 노래 2005년에 이 나훈아 씨가 직접 작사, 작곡하고 발표했던 노래예요. 굉장히 아끼는 게 콘서트 하면 이 노래 꼭 부르고요. 아하. 그리고 2018년에 40주년 기념 앨범 나왔을 때 거기에도 수록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랬던 이 홍시가 16년 만에 이 홍시 씨에 의해서 이 EDM,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말하자면 좀 밝고 가볍게 젊은이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댄스풍의 트로트로 리메이크 된 건데요. 네. 이 홍시 씨 굉장히 지금 벅찰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하고 이 원곡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잘해보겠다 그렇게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야, 요즘 신세 트로트 가수 홍시 씨가 동명의 곡 홍시를 또 리메이크해서 하니까 아마 인기를 많이 끌 것 같다 생각도 드는데 젊은 층한테도 많이 어필할 것 같고요.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네. 홍시 씨가 나훈아 씨의 수많은 명곡 중 히트곡 중에서 이 홍시라는 곡을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단순히 생각해봐도 이름이 홍시 씨잖아요. 네. 이름만 봐도 이 곡을 택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남다른 사연이 숨겨져 아하. 있다고 합니다. 이 홍시 씨의 부모님이 어렸을 때 맞벌이를 하셔서 할머니 손에 컸대요. 네. 할머니가 평소에 노래 많이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꼭 이 곡, 이 홍시라는 곡을 불러주실 때마다 느꼈던 감정이 지금도 생생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할머니를 비롯해서 동시대를 살아왔던 많은 분들에게 추억을 선물하고 싶다 이런 뜻을 밝히셨습니다. 야, 아니 김복주 기자님, 저는 이 내용 들으니까 뭔가 이해가 돼요. 드라마나 옛날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손자들 원래 부르십니다, 할머니가. 그래놓고 저 구들 밑에 이불 밑에 넣어 또 홍시를 살짝 꺼내서 야, 얘야 이거 니만 먹어라 뭐 이런 거 그런 장면 아마 애완이 좀 이렇게 설에 있나 봐요. 근데 홍시를 구들 밑에 넣습니까? 아하. 홍시는 그 네. 찬 상태로 뒀다가 아, 그런가요? 살짝 꺼내는 거 아하. 아닌가요? 그쪽 홍시는 우리 홍시하고 좀 다른 거 다른가요? 네. 근데 저도 저 김윤진 아나운서님 그 설명 안 해주셨으면 네.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아, 내 이름이 홍시니까 홍시라는 그 이름을 줬으니까 홍시라는 노래 부르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는 다른 사람이 부르면 안 돼. 리메이크 한다면 내가 해야 돼. 이런 특권의식을 가졌을 것 같은데 아하. 그게 아니네요. 아. 그 할머니가 불러줬던 홍시 때문에 홍시를 부르게 된 그러니까요. 거네요. 예. 뭔가 여기 가족에도 녹아 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홍종성 기자님, 리메이크를 한다고 했을 때 나훈아 씨가 그래? 너 이렇게 이거 해봐, 이거 해보세요, 이거 해보세요. 그냥 쉽게 다 허락하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는 물론 노래 잘하는 가수여야 되고 두 번째는 뭔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도와주려는 마음. 세 번째는 이왕 곡 줄 때 노개런티로 줍니다. 아하. 예를 들면 좀 홍시 씨도 지난해 11월에 사실 MBN에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 잘 불렀었고요. 2016년에 양수경 씨가 17년 만에 컴백하면서 선배님 갈무리 불러도 될까요? 할 때 부르라고 하셨고 강진 씨도 오랜 무명 끝에 사실 이제 행사장에서
땡벌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거 해도 될까요? 했을 때 오히려 강진 씨한테 맞게 편곡해서 주면서 야. 뭐 원곡비 아니라 편곡비 아니라 아무것도 받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공통점들을 보면 나훈아 씨가 본인의 노래도 굉장히 직접 작사 작곡한 거니까 아끼지만 네. 후배, 특히 어려운 후배의 사정을 살피는 그 마음이 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훈아 씨가 수많은 명곡을 배출했는데 나훈아 씨 노래가 리메이크된 노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수많은 가수들이요. 어쨌든 나훈아 씨 곡을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있다가 나만은 너를 잊을 수가 없나봐.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봐. 아마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나봐.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봐. 아마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나 봐. 영원히 네가 사는 날까지.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백성문 변호사님 같은 노래 영영을 세 명의 느낌으로 들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세 분 다 너무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가왕은 가왕이네요. 딱 시작하면서 끝나잖아요. 그냥 첫 소절에서. 근데 물론 뭐 이명웅 씨나 김범수 씨도 뭐 그 당대 최고의 가수들이긴 합니다만 네. 또 이 나훈아 씨의 그 정말 원곡자의 그 한 번의 그 딱 그 일갈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 나훈아 씨가 노래를 하니까 이 김범수 씨하고 이명웅 씨가 약간 노래를 더 못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괜히 들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아까 그 이명웅 씨는 이제 커버곡 이제 따라 부른 거고요. 네. 그러니까 김범수 씨는 이제 아까 영룡이라는 곡을 리메이크한 거고요. 의외에 보니까 후배들이 이제 양수경 씨가 갈무리 정말 대표곡이죠. 갈무리 리메이크 하셨고요. 그다음에 장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박서진 씨, 아, 네. 나훈아의 그 세월 베고 길게 눈 구름 한 조각 이걸 리메이크했는데 숨겨진 명곡을 더 많은 대중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생각에 리메이크를 결심했다고 하고요. 네. 또 우리에게 익숙한 분 한 분 계시네요. 장나라 씨. 그러네요. 장나라 씨가 나훈아 씨의 사랑을 또 야. 리메이크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걸출한 스타들이 가왕 나훈아 씨의 곡을 리메이크하면서 아마 그분들 본인들한테도 아마 영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리메이크된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대체 누구의 어떤 노래일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나나나나나 똑같은 인생 나나 너나 너나나나 똑같은 세상 하나나나나나 수많은 사연 나나 너나 너나나나 수많은 눈물 먼지처럼 살아가다 먼지처럼 사라지리라 낮은 곳에 내려놓고 웃으며 살아보자
김복준 의원님 네, 진심원 씨 노래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주 흥이 좀 있는 노래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노래를 작년 4월에 아마 그 김호중 씨가 그 리메이크 한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상당히 발매와 동시에 실시간 음원 차트에 그 오를 정도로 그래요?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고 하고요. 김호중 씨가 또 진심원 씨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기는 합니다. 어허, 네.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거 서울에 왔는데 그때 네. 그 진심원 씨한테 찾아갔던 모양이에요. 오. 그런데 진심원 씨가 당일날 또 재워주기까지 했답니다. 야. 네, 그래서 요번에 그 김호중 씨가 본인의 노래 리메이크 한다고 그러니까 진심원 씨가 친형의 마음으로 응원하겠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보통 홍종성 기자님 선배 가수의 곡을 리메이크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습니다만 김호중 씨는 대체 이 리메이크를 곡을 부를 때 무슨 사연이 절절한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김복중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3년 전에 알게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진심원 씨가 보니까 노래는 잘하는데 잘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로트를 해보는 건 어떠냐면서 10년 전에 바로 이 너나 나나를 곡을 선물했던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 김호중 씨가 아직은 또 본인이 하고 싶었던 노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진심원 씨가 이 노래를 기다려줬어요. 어허. 그러다가 2017년 10월에 네. 결국은 이 형이 이게 동생이 부를 기회가 안 되냐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네. 그랬는데 그 뒤에 김호중 씨가 이렇게 트롯 경영 프로그램에 나가서 4등을 하고 야. 트롯 가수가 됐죠. 그것도 아주 유명한 트롯 가수가 됐습니다. 네. 잘 되고 나서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밥 사주고 재워주던 이 형의 노래를 리메이크하는 걸로 어떻게 보면 마음에 보답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리메이크를 지난해 4월에 했고 그렇게 되면서 저의 제2의 인생곡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만약에 10년 전에 이 노래를 그때 받았으면 그때부터 이미 트로트 가수가 됐었겠네요 하는 에피소드, 비하인드 이야기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네. 사실 너나 나나라는 곡을 제가 홍종성 기자님 설명하시는 동안 가사를 한번 쭉 봤어요. 그런데 가사가 참 의미가 있네요. 너나 나나 나나 너나 똑같은 인생 똑같은 세상 세상에 잘난 사람 없다는 거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빈부귀천이 뭐가 있겠어요. 아마 그런 내용이 다 이 노래에 담겨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김호중 씨가 리메이크한 노래 중에서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 노래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늘 사랑하는 참 손정혜 변호사님 역주행이라는 말은 저는 요즘 이 노래를 제가 좀 가끔 콧노래로 흥얼흥얼 하거든요. 정말 역주행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진짜 대박나고 많은 상 받았습니다. 이 노래가 또 사연이 있죠. 김호중 씨가 트로트 경연대회에서 결승전 때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담담하면서도 굉장히 점이 있는 감정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호소했는데 네. 들어보니까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가 방황하던 청소년 시절에 음악의 길로 나를 이끌어준 스승에게 전한 편지처럼 이 가사가 굉장히 와닿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승전에서 이런 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면서 진심을 다해서 노래를 한 성과가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원곡자도 극찬을 했었죠. 이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서 울었다. 꼭 성공해서 대스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사실 저 고맙소란 노래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지친 이 시대에 정말 자주 부르고 들어야 되는 노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지금도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 다 힘듭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파이터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